추천주 레이저셀 루닛 상한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머지도 크게 올라가줬고, 레이저셀 맥점 만원 기준 잡고 이전에 만원이 명확하게 저항자리였죠. 이때 안착한 다음에 급등 나와주고 뒤에 또 밀릴 때 만원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눌림 추천을 드렸습니다. 만원에서 100%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이탈하면 짧게 손절하고 지키면 크게 반등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였죠.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만원과 가까워졌을 때 매수를 하면 손절이 짧아지니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60% 정도. 또다시 무너집니다. 같은 이유로 또다시 만원 반등 확인하고 8월 내내 반복 추천 드렸어요. 눌림 매수 가능하다. 상한가 나오기 전날까지도 추천 드렸고요. 맥점이 만원이었다. 여기를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이탈하면 짧게 손절, 지키면 크게 반등, 손익비가 좋은 맥점 활용 복습하시고요. 다른 종목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8월 내내 눌림 반복 추천 드렸고요. 4848 유효하다, 4848 양호하다, 낙폭과대 반등 양호하다, 계속 기존 추천주인데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 여기 목표가 물어보신 분 있고, 요게 검색에 걸린 거죠. 이때 목표가를 1차 14,000원, 15,000원, 2차 전고점 17,000원 정도 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찍으면서 17,000원 도달을 했죠. 요거는 실제 카톡방이고 레이저셀 4848 유효. 조금 더 내려 보이는구나. 9월 1일 금요일 보이죠? 9월 1일 금요일 4848 유효하다. 바로 1차 매수하세요. 아니면 마이너스 5% 10% 기다렸다가 음봉 매수하세요. 이렇게 택 해가지고 8월 내내 이렇게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읒 이응, 이게 저항이자 목표가를 뜻하는 겁니다. 1차 목표가 15,000원 정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단기 포지션 분들은 절반 매도하는 거예요. 절반 매도하고 올라가면 계속 홀딩하고 내려오면 또 분할 매도해서 보유선 대응 챙겨주시고요. 이제 안 내려오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전고점인 17,0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까지 보면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든 또 분할 매도를 하든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현재 상한가로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면 계속 홀딩하면서 올라가는 어깨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어깨에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은 다르고, 제가 추천하는 자리에서부터 평균 30% 이상 상승 종목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좀 최대한 분할 매도하면서 크게 먹으려고 애를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맨날 5% 올라가면 전량 매도하지 말고 분할 매도하면서 크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자. 상한가니까 남은 물량 추세 홀딩 하분시 하시면 되고요. 하분시는 하락시에 분할 매도 시작하고 상승시에는 계속 홀딩을 한다. 7월 8월 눌림 재추천 두 번 다 60% 성공했고, 차트는 맥점 만원을 활용해서 눌림 매수를 했다. 재료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면 레이저 광학 기술을 개발 보유한 업체이며 삼성, HBM 공급 확대 과시야 수혜를 받는다. 자, 차트만이 아니라 재료도 항상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몰라도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실 수가 있다. 다음 루닛, 작년 10월부터 역별 끊는 무릎 자리에서 처음 추천, 이후에 계속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4월, 6월만 적혀 있는데 2월에도 일정이 있었고 이번에 또 9월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추천이 나갔겠죠. 이렇게 나이키를 그려주는 초입 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정석 차트고요. 딱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무릎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가 붙는다? 가속이 붙는다. 루닛도 가속이 붙으면서 정배열로 쭉쭉 올라가 줬습니다. 비싸 보이지만 실상은 대개 시작점이다. 7월 13일까지 고점 찍어주고 뒤에는 좀 밀립니다. 근데 여기 21선 회복하면서 역배열 끊었던 자리,
여기서 제가 재추천을 드렸고요. 9월에 일정이 잡혔어요. 9월 4일부터 9월 7일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루닛이 상장주 중에는 유일하게 참여를 하고요. 결국 반복 추천 드리고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6일 만에 상한가 40%, 재추천 성공. 그리고 세계 폐암 학회 일정도 잡혀 있고요. 이거는 일정이 9일부터 12일까지네요. 유닛이 참석을 한다. 차트는 신고가에서 조금 꺾이다가 다시 역배열 돌파 초입을 보여주던 21선 회복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의류 AI 대장주였죠. 일정주로 일정이 9월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세안 정상회의 9월 4일부터 9월 7일 세계 폐암학회 참석, 9일부터 12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있으면 일정 전에 선침해하고 선반영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 지금 일정 중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단기 재료 소멸 주의는 해야 되겠죠.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것도 주의를 하자. 재료 소멸도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계속 홀딩 해주시고,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내려가는 어깨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하자. 다이아님, 루닛 또 크게 큰 수익률, 큰 수익금 챙기고 계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다음 뷰노, 기존 추천주였고 루닛이랑 같은 섹터니까 계속 같이 추천드렸었죠. 8월 이때 박스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전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단기에 70%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박스 돌파하던 타점 같은 타점이죠. 이번에도 같은 타점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던 거고 단기에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얘도 자 크게 오르고 좀 조정이 크게 나왔죠. 지금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뒤에 큰 조정은 경계를 하시고, 추천했던 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전고 돌파 역대 신고가 매매 구간이다. 8월 23일 포스코 DX의 박스 돌파 자리와 동일하다. 그리고 재료는 내년 상반기에 손익분기점 도달이 유력하다. 국내 AI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4년 말까지 FDA 승인을 받을 제품이 3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재료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카톡 인증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8월 24일 뜨죠. 8월 24일 요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요거를 가져오면 8월 24일 날짜 뜨고요. 포스코 DX 박스 돌파하던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렇게 뿅 60% 정도, 오늘도 역대 신고가 살짝 경신을 해줬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 꺾이는 흐름 주의하면서 하락시에 분할 매도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지속이 되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매도하지 말고 꺾일 때 분할 매도를 시작하자. 그리고 제 기준은 꼬리는 다 무시합니다. 요 꼬리는 무시하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기준을 잡고 이렇게 돌파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뷰노, 신고가 매매, 전고 돌파, 포스코 DX도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DX를 먼저 추천하고 뒤에 뷰노를 똑같은 자리에서 추천을 했다. 뷰노 역시 루닛과 마찬가지로 의료 AI 대장급, 빠른 손익분기 가능, 24년 말까지 FDA 승인 기대, DX는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항상 재료 다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음 에코프로, DX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하한가가 나왔던 6만원부터 계속 반복해서 중장기 추천 드렸습니다. 2000% 넘게 상승이 나왔고, 재추천 구간 기준으로는 90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2000% 이상 다 먹지 못해도 재추천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요때 21선 이탈하고 조금 밀리나 싶더니 6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요. 이후에도 작게는 21선, 길게는 61선 보고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61선 지지 반등. 지금 61선과 주가가 또 가까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61선 1차 지지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밑으로는 이전의 수평 지지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DX나 뷰노처럼 여기를 이제 딱 돌파 안착을 해줘야 주가가 힘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패했어. 안착을 못했죠. 안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짝 밀리고 있고, 박스 일단 이렇게 회색으로 크게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뒤에 다시 만약에 밀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또 여기를 안착을 해줄 수 있는 거고, 130만원 130만원을 안착하면 전고 돌파 흐름으로 다시 또 신고가를 향해서, 역대 신고가를 향해서 힘이 붙습니다. 큰 박스 대응을 하면서 이탈하면 좀 정리하고 지키면 계속 홀딩은 가능하다. 여기 하단 이탈하게 되면 좀 크게 침체가 오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무릎자리마다 반복 추천을 드렸고, 이번에 또 무너질 때 11만원 정도에서 낙폭과대 반등 재추천 드렸습니다. 레이저셀이랑 좀 차트가 유사하게 흘러갔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무릎자리에서 추천 드렸고, 현재 역대 신고가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노란색 무릎자리, 그리고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불나방 파란 색깔 자리들 보고 뜨끔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타점을 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노랑으로 타점을 잡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튀었다가 무너지면 찹찹찹 분할매도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찹찹찹 분할매도 했으면 되는 거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찹찹찹 해줘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추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홀딩 구간이다. 다음 파워로직스. 여기 박스 돌파하고 올라가다가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요. 이후에 6,500원 이탈하면 단기 포지션은 손절을 하라고 했고, 다만 장기 보유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 역별 돌파하고 쭉 크게 올라와 줬고요. 여기 역별 돌파할 때 신규 재매수 추매 가능했던 구간이죠. 중앙까지 220% 올라갔다가 일봉 갭 상승 나왔다가 갭 하락, 다시 또 큰 박스 돌파해주고 갭 상승, 뒤에 또 갭 하락으로 크게 빠졌습니다. 초전도체 섹터에 큰 변동,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갭 하락이 나왔죠. 이 낙폭과대 자리에서 오늘 9,800원 돌파 매수하던가 9,400원 눌림 매수하라고 했는데 9,800원 돌파 매수 기회만 줬고요. 초전도체 기존 2등주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네이처가 LK99와 상관없이 초전도체는 과학혁명이다,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그냥 이 내용으로 올라갔고요. 신성델타테크는 9월 25일에 신성 ST 상장 예정도 있죠. 원래 이걸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초전도체로 운 좋게 수익이 나왔던 추천주고요. 다만 지금은 이걸로 변동이 심하게 잡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성 ST 반응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파워로직스로 다시 와서 11선 처음으로 회복하려는 구간 9,800원에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뿅 고가 23% 정도 올라가주면서 11% 수익권을 줬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무릎자리에서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드렸었고, 뿅 이렇게 크게 올라갔고요. 400% 이상. 퀀텀에너지연구소 지분 1위죠. 2위가 파워로직스. 현재는 이렇게 회색 고점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21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큰 파동을 버텨야 되는 구간. 박스가 작으면 하락폭도 작다. 하지만 박스가 이렇게 크면
버텨야 되는 폭이 크죠. 신성 델타는 박스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상단에서 잡았다가 하단까지 밀리면 엄청 아픕니다. 요 박스 크기 파동 잘 생각해가지고 대응하시고, 파워로직스는 현재 꼬리까지 다 쳐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낙폭과대 박스 만들어지고 있고요. 요 박스 하단 이탈하면 장기 2편까지 빠질 확률이 크겠죠. 여기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상단 잡히고 있고,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 작은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 신성 델타는 고점에서 큰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박스 크기 차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다음 유로메카, 박스 돌파할 때, 작은 박스 돌파할 때 재추천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뿅 크게 최대 60% 수익을 줬습니다. 지금 고점 음봉 윗골이 뜨고 조금 밀렸지만 5일선 추세는 여전히 지켜주고 있고요. 다음 SBB 테크, 역시 같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로봇 섹터니까 여기 무릎자리 추천하고 쭉 크게 뉴로메카처럼 같은 타점에서 크게 올라갔고, 다시 또 눌러주는 자리에서 같이 추천드렸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윗골이 살짝 달고 마감했고, 오늘 장막판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6만원 정도에 마감을 했고요. 얘도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다음 이렌시스, 얘도 로봇 관련주고 윗골이 달린거 매물사화로 보고 추천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연속해서 급등이 나왔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자, 뉴로메카 차트, 역배열 돌파 초입 후에 전고 돌파, 그리고 10월 일정주였죠. 하나 로보틱스 신설회사 출범 예정이었다. 조리 로봇 출시 이력 부각. 다음 SBB 테크, 낙폭과대 역배열 돌파 초입, 박스 돌파, 비슷한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재료는 이렌시스, SBB 테크, 인탑스 등은 연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생산 관련 기업으로 꼽힌다. 이게 풍문으로만 돌다가 확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실수해주다. 감속기 관련주. 인탑스는 반응이 안 나오고 있고, 이렌시스랑 SBB 테크가 보핏 요걸로 반응이 크게 나왔다. 다음 센즈랩, 보안 관련주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모니터랩 역시 역별 끊고 박스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렸고, 같은 섹터 보안주, 오늘 시간의 상승 종목이죠. 뒤에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9월 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정석 반짝 나왔나 볼게요. 옵트론텍 시간의 상한가 점상으로 낮은 확률로 점상 나왔습니다. 갈만했죠. 근데 삼성전기가 미국 전기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 옵트론텍은 이에 요 내용으로 실수혜로 점상이 나왔고, 이제 추세 매매 하시면 됩니다. 올라가면 계속 홀딩 하시고, 내려오면 꺾이는 흐름 속에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꺾인다면 분할 매도 해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계속 홀딩 해주시고. 다음 캠시스, 얘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 고가 28%, 종가 10% 크게 반짝했네요. 여기 시가 이탈하면서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제 보유자분들은 꺾이는 흐름 속에서 단기 포지션이라면 분할 매도를 찹찹찹 했어야 되겠죠. 정석 반짝 나왔고, 다음 올리패스, 얘도 정석 반짝, 3자 배정 50억 규모, 에이테크 솔루션, 얘도 로봇 관련주, 삼성전자 2대 주주 부각으로 반짝, 태양금속 우, 퓨런티어, CCS, 이렌시스 추천주였죠. 추천하고 하루만 25%, 다음날 반짝, 앤디포스 반짝, 액트로 반짝,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찔끔, DY 반짝, 뉴로메카,
얘도 추천주였고 크게 올라간 다음에 반짝. 큐리옥스는 지금 삼성전기, 얘는 무거운 애다 보니까 고가 겨우 6%밖에 안 나왔고, 옵트론텍이 점상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다음날 크게 반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흐름이다. 아주 낮은 확률로 옵트론텍이 점상이 나왔다. 다음 9월 5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의료 AI 성장 기대감이 지속된다. 노을 한동훈 관련주로 강세를 보이던 종목인데 의료 AI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빌 게이츠 러브콜 받는 AI 질병 진단 플랫폼이다. 루닛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있고 세계 폐암 학회 일정도 있죠. 최근에 추천드리고 6일 만에 상한가 나왔고, 이지케어텍 루닛과 MOU를 다수 체결한 이력이 있다.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가 2대 주주다. 나우 아이비 국내 최초 수술용 AI 의료 플랫폼. 삼성 지분투자 클리노믹스 25년까지 대장암 조기 진단 유럽 시장 1위를 할 것이다. 디알텍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러브콜. 다음 비만 치료제 이지케어텍 앞에 봤듯 재료가 두 개네요. 비만도 있고 의료 AI. 나노엔텍 유럽 시총 1위 노보의 신규 공급사 파트너다. 다음 카메라 모듈 전일 시의 상승이죠. 삼성전기가 미국 자동차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옵트론텍이 삼성전기에 렌즈를 공급 중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줬고요. 나머지는 다 반짝했습니다. 옵트론텍 혼자 점상, 나머지는 다 크게 반짝. 다음 제약 개별 강세 퀀타 매트릭스 알츠하이머 인공지능 AI 영진약품 FDA 동성제약 포노젠 복마감 치료효과 세계적 학술지 등재. 다음 2차전지 동아기업 3기EV 디젠스 엔시스 포스코 엠텍 LG 마그나 헝가리의 전기차 부품 공장 구축. 성장 소식이 49.2%다. 다음 자율주행 관련주 9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일정이 하나 있네요. 오비고, 넥스트칩, 텔레칩스. 다음 로봇 관련주 대동기어, 이렌시스, 로보로보, 에브리봇. 어제 급등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 일부 후발로 로보로보 같은 애들이 급등이 나와줬고요. 또 이틀 연속 급등을 이어주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다음 경영권 분쟁 이슈, 매각 이슈 CI테크, YTN. 다음 보안 관련주 디지캡, 시큐레터, 모니터랩, 센즈랩, CQ센. 27년까지 사이버 보안 30조원 시장을 육성하겠다. 다음 초전도체 관련주 네이처 LK99와 상관없이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덕성,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모비스. 이 섹터는 초보자분들이 건들기에는 좀 껄끄러운 변동이 코인보다 큰 섹터이기 때문에 좀 안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교육주 킬러 문항이 빠진 첫 번째 모의 평가가 내일 있다. 이에 YBM넷, 애니농률, 비상교육. 양자암호 관련주 세계 첫 양자 UAM 사실 표준화 기구 연내 출범한다. 우리로 이루온 엑스게이트. 다음 데이터 관련주 정부의 마이데이터 시동 58조원 초대형 데이터 시장을 키운다. 모아데이터, 데이터솔루션. 개별 테마 레이저셀 추천주였고 60% 상승 나왔죠. AI 반도체 부족 현상 해소 기술이 있다. 올 하반기에 본격 양산. 나머지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루니카 같은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루닛은 제가 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무료 반복 추천 드렸고, 최근 제 추천 기준으로는 6일 만에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나왔죠. 다음 9월 5일 시간의 특징주,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상한가, 당뇨 후보 물질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일동홀딩스부터 급등이 크게 나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밀리고 역배열 구간 이렇게 박스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121선을) 안착했다가 도로 밀려버렸고, 다시 요 121선 12,000원 정도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으로는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전고점이 딱 요 구간이니까 1차 저항, 2차 저항, 다음 3차 저항, 4차 저항, 주요하게 4개 저항 보시면 되고요. 지지는 최근의 저가 둘, 셋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형태로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 최근 바닥권에서 미친듯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호재로 좀 큰 급등이 나오더라도 큰 급등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반짝하는 거, 크게 반짝하는 거 조심하고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반짝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분할 매도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올라갔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때 대응하자 이거죠. 다음 일동제약, 딱 교과서 차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경고 드리는 제자리 차트, 이렇게 미친 단기 급등 후에는 90% 확률로 요 가짜 반등이 나온다. 노란 색깔 가짜 반등 조심하자. 일동제약이 딱 교과서로 나왔죠. 여기가 노란 색깔 가짜 반등 구간입니다. 여기서 진짜 많이 물리고 손절 못하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하자. 지금 바닥에서 좀 박스 형태로 나와주고 있고, 일동홀딩스랑 차트가 뭐 거의 똑같죠.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지, 그리고 저항대는 전고점이랑 121선이랑 겹치네요. 19,000원 정도, 시간으로는 17,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크게 튀었다가 밀리는 거 조심을 하자. 19,000원 안착을 종가상 반드시 해줘야 된다. 다음 보안 관련주, 27년까지 30조원 시장으로 키운다. 이미 반응이 한번 있었던 섹터죠. 다시 파동이 이어지고 있고요. 시큐레터 상한가, 모니터랩 상한가, 모니터랩이랑 센즈랩 기존 추천주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수익을 줍니다. 드림시큐리티 4%, 시큐레터 신규 상장주고 3번 급등 나왔다가 뒤에는 무너지고 반등이 나와줬네요. 얘는 현재 분봉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봉이 캔들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오늘 역배열을 처음 끊었죠. 여기서 끊고 올라가줬다가 좀 박스 형태로 움직이다가 시간에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33,3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자, 여기 전고점이 32,500원 정도, 33,000원 정도, 그 다음에 39,000원, 이 자리가 신고가 자리죠. 중간값으로 35,000원 하나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분봉 보고 저항대 3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기존 지지였던 자리였고 3만원,
저항함 걸렸죠. 3만원도 작은 저항대로 참고하시고요. 지지는 박스 하단, 그 다음에 여기 수평 지지. 여기 이탈하면 다음 또 밑으로 크게 하방이 열릴 거니까 단기적으로 여기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4,000원 후반대. 다음 센즈랩. 약배열 끊는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17% 상승 나와가지고 8월 13일에 추천 주었다고 공개가 나왔던 종목이죠. 근데 요 윗꼬리를 제가 매물 소화로 보고 고점 박스가 유지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역배열로 빠지다가 바닥에서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서 이제 시동을 걸었다고 본 거죠.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 계속 반복해서 오늘까지 추천드렸고 시간의 상한가까지 나와줬습니다. 8월 30일부터 윗꼬리 3개가 모두 다 매물 소화다. 여전히 무릎이니까 4848 사고 팔고 반복하던가 홀딩을 해라. 오늘 리딩이고요. 결국 요 초록색깔 3개 매물 소화를 토대로 오늘 상승 마감 시간으로 또 상한가 나와주면서 최대 2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루만에 17%, 뒤에 재추천 또 25%. 센즈랩 이때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17% 급등. 여기에 매물 소화다. 차익 실현이 아니다.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12% 급등 나왔고요. 이 두 개도 매물 소화하고 계속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튀었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기 때문에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거였고 이 세 개가 다 매물 소화다. 윗꼬리 세 개가 다 매물 소화다. 오늘 또 박스 돌파하면서 올라와줬고 장중에도 종가에도 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13,200원까지 올라왔고요. 13,200원 이 정도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시간의 상승이니까 당연히 내일은 반짝에 또 무게를 둬야 되겠죠. 이전처럼 윗꼬리 달고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좀 분할 매도 해주시고요. 시초에 미보유자분들은 추격하는 것 좀 자제하시고 튀었다가 빠져주면 또 눌림 매수는 여전히 가능해 보이지만 내일 시초 추격은 좀 자제를 하자. 분봉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달리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다음날 반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 다 설명했고 여태 자주 설명을 하고 있죠. 조심을 해야 된다. 오늘도 자 전일 상승 종목 캠시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고 마감을 했죠. 이런 흐름이 보인다면 분할 매도 해주시는 게 좋고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했다가 손절 못하면 크게 뚜까 맞는다. 다음 모니터랩. 센즈랩이랑 같은 섹터니까 같이 추천을 드렸고요. 이것도 매물 소화로 보고 박스 돌파, 늘 추천드리는 역배열 돌파하고 박스 돌파할 때 추천. 자, 돌파 기준으로 18%, 눌림 기준으로 28% 수익 나와줬습니다. 또 확대해가지고 좀 잘 봐야 될 게 초보자분들. 자, 제가 여기서 29일에 종가에 처음 추천을 드렸죠. 돌파 매수 하신 분들은 주가가 빠질 때 가만히 홀딩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10% 안 넘었거든요. 마이너스 7%까지 빠졌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 정도가 되고요. 보통 마이너스 10% 정도를 1차 손절가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탈이 없으면 돌파 매수자들은 홀딩을 했다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요 분들이 주황색깔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매수가가 여기니까 이렇게 손실을 기다렸다가 주황색깔 수익이 나오는 거고 시간의 상승으로 더 크게 올라갔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B 선택하신 분들 나는 돌파 매수 안한다. 나는 무조건 눌림 매수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양봉의 매수 안해. 이런 분들은 마이너스 5% 10% 기다렸다가
요 구간에서 눌림 1차 매수 하시고 여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 매수자들보다 눌림 매수자들은 하락폭을 조금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평단이 낮으니까. 아니면 여기 짧게 절반 손절 대응하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수평 지지 활용하면서 마이너스 10% 정도 최종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더 큰 수익이 나왔다. 이 차이점 잘 숙지하시고 내가 A에 대응을 할 것인가 B에 대응을 할 것인가 항상 명확하게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렌시스 하루 만에 25% 상승이 나왔죠. 요런게 덜어있기 때문에 추천하자마자 바로 풀매수 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초록으로 쉬었다 가는 걸 기본 대응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노랑으로 바로 가는 건 보너스로 잡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록으로 쉬었다 가도 멘탈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분할 매도 1차 매수만 한다. 신호 이뮬레이션도 1일 만에 바로 23% 수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서, 이런 보너스 종목들만 보면서 바로 돌파 풀 매수 때리지 말고 항상 1차 매수,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합니다. 다시 모니터 랩으로 와서 얘는 9,3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9,300원 정도. 얘도 반짝에 무게 두고 내일의 시가나 저가 분봉 보면서 추세 꺾이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큰 윗꼬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하자.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완전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박스가 나왔기 때문에 반복 추천을 드렸던 거고, 제가 추천을 했던 타점 복습에 주력을 하자. 오늘 종가에 재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60일선 안착이 있고요. 이때 60일선 맞고 떨어졌죠. 근데 여기는 안착을 했다. 박스 돌파도 해줬고, 박스 돌파 60일선 안착까지 해줬기 때문에 종가에 재추천이 나갔다. 다음 드림 시큐리티 4% 보안 관련주. 역배열 끊고 박스를 좀 보여주는 자리, 박스 상단 자리, 윗꼬리 2번 뚫었던 구간 있고 무릎 자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48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돌파한 후에 또다시 요 구간에서 힘싸움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리. 이렇게 박스,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가 잡히고 있고, 꼬리까지 치면은 요정도 조금 더 크게 시간의 상승으로 3,8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요정도까지 올라왔고, 자, 일단 종가상 작은 박스 상단인 3,800원 위로, 종가상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윗꼬리, 몸통 윗꼬리 이렇게 24일 그리고 29일에 캔들 기준으로 전고점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박스 하단 이탈하면 1차, 2차까지 빠질 거고요. 다음 CQ센 보안 관련주.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제자리까지 빠진 상태. 바닥에서 반등이 또 강력하게 나왔고요. 역배열 끊고 바닥에서 박스 돌파해주면서 크게 올랐다가 다시 밀리고, 다시 장기 입형 4,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죠. 4,400원 정도까지 시간으로 올라왔고요. 여기 안착이 1차, 그 다음에 전고점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박스를 보셔야 되겠네요. 반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왔고, 이제 여기를 지켜야지 계속 1층에 머무를 수 있고, 이탈하면 다시 반지하로 내려갑니다. 다음 사이버원, 얘도 보안 관련주고, 역배열이 이렇게 정직하게 잡히고 있고, 맞고 떨어졌죠. 12,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크게는 짝꿍댕이 쌍바닥 형태로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고요. 박스 일봉. 자, 시원시원하게 올라와 주다가 29일에 2년선 안착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다음날 이후에 계속 빠지네요. 오늘 10% 급등 나왔다가 밀렸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으로 18,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얘는 9월 11일에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비율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묶여있는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호예수 해제는 악재로 인식이 되죠. 파두가 9월 7일에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4%가 나왔고요. 다음 라운 시큐어 볼게요. 월봉부터 역별 끊고 박스 자리, 역별 끊고 박스 상단 자리에서 왔다갔다. 일봉 큰 박스 상단이 2,800원, 종가상 2,8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시간으로 2,7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윗꼬리 겹치는 481선 3,000원, 2,800원 3,000원 단기 지지 두개, 지지가 아니라 저항. 지지는 121선 박스 중앙 2,500원, 그리고 박스 하단 2,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박스 매매하신 되는 구간. 다음 올릭스 비만 치료제로 최근 강세를 보여줬고 시간에 6.9%, 월봉부터 여기서 쌍봉 이탈로 죽었고요. 쌍봉 이탈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이탈하면서 쭉 빠졌죠. 현재는 약배열로 빠지고 있는 구간. 살짝 끊어주면서 올라오려고 합니다.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도 다시 회복을 살짝 해줬고요. 전고점 22,5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 일봉 최근 1년선에서 자꾸 걸립니다. 종가상 2만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시간으로 28,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줬네요. 종가상 윗꼬리 다는 거 말고 종가상 딱 장 끝났을 때 가격이 2만원 위에 올라서야 되고, 지금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작게 박스, 꼬리까지 조금 더 크게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2만원 안착하게 되면 2년선까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실패하면 이때처럼 또다시 크게 밀리는 거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다음 KR 모터스 5.6% 매각설. 매각은 강력한 호재죠. 동전주니까 관심을 끄는 게 좋겠고, 어쨌든 이런 동전주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강한 호재가 떴을 때 크게 튀어주긴 합니다. 하지만 튀었다가 빠지는 것도,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것도 금방이기 때문에 요 흐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 670 안착이 중요하네요. 1년선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에 5.6% 상승 나왔고,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전고점이랑 2년선이랑 겹치는 자리, 윗꼬리 중간값으로 하나 넣어주면 되겠고, 지지는 장기 입형 기준으로 2개, 시가까지. 다음 지니너스 5.4%, 지분 확대 공시 0.3% 늘었고, 의료 AI 의료계 다크호스다. 암 극복하는데 궁극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의료 AI로 이미 크게 오른 이력이 있고 살짝 고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전고점 캔들 몸통 기준으로 6,000원 맞고 떨어졌고요.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요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4,100원. 단계 크게 올랐다가 쌍봉 형태로 이탈이 나왔고, 고점에서 쌍봉 이탈하면 항상 조심하라고 했죠. 자, 펜트하우스에서 조금 밑에 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최악의 흐름이면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1층까지 내려가는 거고, 현재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밑에 장기 2편까지 빠질 확률이 커지고,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단순한 구간이죠. 시간으로 4,75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박스 상단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4,8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여기를 안착하고 다음 박스 업그레이드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 간단한 구간이고, 단기 크게 올랐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거 경계를 하자.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다음 히림 3.8% 추천주였죠. 네옴시티 업체 두 번째 등록 기대감,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 방한 소식, 코닝 관련주기도 하고요. 벤더블 글라스. 역배열일 때 미리 추천을 드렸었고요.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큰 자리로 추천. SY가 네옴시티 업체로 첫 번째 등록을 했고, 히림이 두 번째로 등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배열에 미리 추천을 드렸고 7일 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월봉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하단에서도 여러 번 추천을 드렸고, 22년도 11월에 고점 찍고 뒤에는 쭉 빠집니다.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살짝 다시 회복을 해줬고요. 일봉 여기 추천드렸고 상한가. 자, 상한가 치고 크게 이탈이 없죠. 여전히 상한가 가격 근처에서 놀아주고 있어요. 장기 2평 지켜주고 있고, 시간으로 8,900원까지 올라와줬고, 여기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 만원, 큰 전고점 12,000원, 1,000원 단위로 딱 그냥 보면 되는 구간이네요. 저항은 1,000원 단위로 보시고요. 지지는 오늘의 저가 1차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121선 구간. 밑에는 기존의 지지였던 이 자리가 그대로 잡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여기 한미글로벌도 볼까요? 얘는 시에로 반응은 없었고요. 기존 대장주급이니까. 크게는 역배열 형태로 빠지다가 여기 옆에 끊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일봉 481선에서 반등, 이전에는 121선에서 한번 크게 반등 나왔고, 1년선에서 또 반등 한번 크게, 지금은 2년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역배열 끊고 장대양봉, 히림과 동일하게 장대양봉 종가 가격에서 힘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1년선 가격 1차 지지, 다음 여기, 그 다음 시가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최저가 가격, 주요하게 4개 지지 보시면 되겠고, 저항대는 전고점 구간 3만원, 다음 전고점 둘, 전고점 셋. SY도 볼게요. 얘도 추천주였고 이번에 수익 나왔죠. 수익 주고 살짝 밀린 상태고요.
여기 박스 돌파할 때 추천. 자, 박스 업그레이드. 또 위에서 박스 3층, 1층, 2층, 3층. 전고점 5,500원 정도, 5,750원, 6,000원. 얘도 전고점 기준으로. 그리고 어제 윗꼬리 위로 4개 작게 저항대 보시면 되고, 지지는 각 박스의 하단 보시면 됩니다. 다음 솔트룩스 2.6% 일정주죠. 9월 7일에 루시아 공개, 9월 12일에 삼성 AI 공개. 삼성 AI 관련주는 솔트룩스, 엠로, 코맥스, 삼성 SDS 있고요. 이 두 개가 크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맥스는 최근에 CCTV 칼부림 이슈로 좀 반응이 있었고요. 솔트룩스 역배열 끊는 구간,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 가능하다. 뒤에 크게 올라갔고요. 큰 박스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구간, 최근에 여기서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실문이 있었을 때 매수 가능하다 했고요. 일정도 있었으니까. 오늘 전고 돌파 해주고 시간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기 뚫으면 역대 신고가 가격. 일정이 가까워지고 있죠.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으나 뒤에 크게 밀리면서 다시 큰 박스 형태로 항상 N 다음에 M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N이 만들어졌죠. 지금 N이 만들어졌고,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높아지더라도, 뒤에 추가 수익이 나와주더라도 일정 재료손을 맞고 뒤에 이렇게 크게 좀 무너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재료손을 조심하면서 대형 M 조심하라고 한 게 인상가죠. 인상가가 8월 24일에 방류, 오염수 방류 일정이 있었고, 큰 W가 아니라 큰 M, N으로 크게 수익이 나왔고, 뒤에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해라. 재료 소멸 하락. 선반영으로 올라갔고 후반영으로 죽었다. 지금 솔트룩스도 유사하게 선반영으로 올라가면 뒤에 후반영으로 빠지는 거 조심해라. 같은 패턴으로 좀 대입을 해가지고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는 추천주였었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 또 빠질 때 또 밑에서 추천드리고 올라갔죠. 뒤에는 크게 대형 M 조심해라. 뒤에 빠졌고, 솔트룩스도 조심을 하자. 최근에 AI 관련주들, 알체라 요런 애들 8월 24일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공개하고 재료소멸 하락으로 죽었죠. 선반영으로 올라갔다가 일정 나오니까 뒤에 좀 무너졌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오브젠도 역시 재료소멸로 뒤에 빠져버렸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개별 호재로 좀 상승이 나왔었고, 그때 재료선을 좀 나오다가 개별 호재로 폴라리스 오피스 AI 공개한다 걸로 반응이 나와줬고요. 내일이 일정이네요. 9월 6일에 공식 출시한다. 이것도 출시하고 재료손을 또 한 번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 지금은 이렇게 고점 박스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 박스 하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추천은 여기서 한번,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드렸습니다. 다시 솔트룩스로 돌아가서 (1차) 지지, 오늘의 시가 큰 지지, 박스 하단, 중간값으로 여기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단기평도 한번 볼게요. 단기평 제가 아까 중간값 넣어준 게 21선, 그리고 여기 이 평들이 많이 모여있죠. 시가, 중간값, 최종. 또 한 번 더 중간값 넣어줄 거면 35,000원, 그리고 4만원 넣어주면 되겠고, 재료 소멸 주의하면서 대형 M을 조심하자. 당연히 루시아에 대한 결과도 중요합니다. 얘가 좀 빠릿빠릿하게 대답을 잘하면, 답변을 잘하면 재료 소멸이 그나마 적을 것이고, 근데 얘가 좀 상태가 안 좋다, 답변을 잘 못하고 느리다, 뭐 엉뚱한 답만 내놓는다, 이런 실망감으로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것이고, 네이버도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게 AI 출시 기대감으로 선반영으로 올라갔다가 또 일정이 가까워지니까 한 번 더 올라와 줍니다. 근데 출시하니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 거고, AI가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그 내용도 주가 침체의 원인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다음 하락 종목도 볼게요. 슈어소프트 테크, 여기서 추천하고 수익 좀 주다가 밀렸고요. 또다시 역배열 끊을 때 재추천하고 크게 올라가 줬습니다. 역배열 끊고 여기서부터 단기 크게 올라갔죠. 근데 오늘 블록딜 현대차의 지분 감소 공시로 보유 비율이 낮아지면서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 자리였습니다. 단기에 50%나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크게 빠져도 좀 당연한 각오를 하고 있었어야 되겠죠. 이게 추세가 유지되고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아무튼 늘 이렇게 단기 고점 가파르게 올라가면 뒤에 당연한 하락을 좀 주의를 하자. 현재 큰 지지는 이렇게 3개로 잡히고요. 중간값으로 9,000원 보시면 되겠고, 지지 참고하면서 보유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하한가로 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만원까지 밀렸고, 1차 지지 9,580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지키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또 박스로 그냥 흔들어 주다가 더 올라가 주기를 바랄게요. 다음 파두 마이너스 4%, 7일에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비율로 치면 17% 정도 됩니다. 보호예수 해제, 요 물량이 무조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약하락이 나왔고요. 여기 박스 돌파해주는가 싶더니 결국 박스 돌파 못하고 살짝 밀리네요. 7일에 보호예수 일정이었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7일에 혹은 6일에 하락이 나오는 흐름을 많이들 노리셨을 텐데, 일단 요 흐름 나오지 않고 바로 밀려버렸으니까 밑에 박스 하단 최종 지지 대응하시고요. 여기 이탈하면 좀 오래 침체가 나올 수 있겠죠. 1차 지지는 여기 전날의 시가 박스 중앙, 1차 2차 지지 보시고, 7일이 지나면 이제 보호예수 해제 이슈가 소멸이 되면서 다시 또 반등을 깨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박스 하단에서 반등 노려보셔도 되겠습니다.